everyone. This is Christine. 여러분 교환학생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환학생 가시는 곳 학교라든지 지역 선택을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교환학생 가실 때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학 제일 처음에 결정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제 선택할 때가 되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지만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단기 토플 인강 매출 1위 강사 크리스틴 한입니다. 제가 이 준비한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같은 거 뒤져봐도 정보는 많긴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도움되는 정보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살았고 미국에서도 살았고 그러니까 좀 한 10년 넘게 유학생활을 했는데 영국에는 런던, 캔터베리, 에딘버러에도 살았었고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스테이트 컬리지, 이제 펜실베니아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 저도 주변에 보면은 유학을 갔다 이렇게 다채롭게 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제적인 real experience가 여러분들의 그 학교 결정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 학교 실제적으로 현강이라든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학생분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학교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쌤 이 중에 괜찮은 학교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가장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결정하는 게 좋냐면은 내가 스릴 라이프를 즐기는지 아니면 컨트리사이드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인지에 대한 본인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교환학생 가시려는 목적이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나랑 정말 맞는 데 가야지 또 거기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시골 스타일인지 아니면 도시 스타일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가 굉장히 틀려요. 이게 한국이야 서울에서 뭐 지방 내려가는데 KTX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가면은 금방 시골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시골이랑 한번 뭐 시골에서 뉴욕같이 도시로 놀러 간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골에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이런 사람들은 그 교환학생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도 살아봤고 도시에도 살아본 입장에서 각각의 베네핏과 안 좋은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countryside.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유학생을 했다 완전 시골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외국에 특히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시골은 그냥 시골이 아니야. 완전 깡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제가 나온 바로 펜실베니아 주립대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가 다 학교라고 보시면 돼. 더 많아. 학교가 엄청 커.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한 도시 정도 사이즈가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드문드문 건물들이 있고 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한 캠퍼스가 굉장히 넓고 정말 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들이 되게 뜨문뜨문 있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도 굉장히 멀어서 학교 내에서 차가 있어야지만 다른 건물 가고 막 거의 이 수준이거든. 이런 게 바로 이제 시골이다. 또 집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굳이 땅이 넓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층 아니면 2층짜리 타운하우스 같은 데 대부분 많이 살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꿈꾸시던 이게 마당. 저는 약간 그게 또 로망이었거든. 마당에다 개 풀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판셋 있었을 때 개 2마리랑 고양이 1마리랑 이렇게 키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의 이런 지방에 있는 타운하우스들은요, 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 내에 이런 정도의 야외 수영장이라든지 뭐 테니스 코트라든지 요 정도 시스템은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사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 제가 정말 이제 펜스테이트에 살던 데거든요. 얼마 정도일 것 같아? 방 3개짜리랑 화장실 3개짜리를 저랑 제 중국 룸메이트 2명이서 같이 살았었거든. 그래서 한 사람당 거의 한 700불 정도 줬어요. 700불 정도 주고 거기 산 거면은 되게 호화롭게 산 거야. 왜냐면은 거기 이런 시골 같은 주립대들은 보통 한 사람당 집값으로 거의 500불 미만으로 거의 쓰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면은 집값이 다 해결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싼 거예요. 이 정도 시설되는 집 한국에서 한번 살라 그러면 이거 거의 100만 원도 넘어간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시골이냐면은 제가 이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도 이거 하면서 떠오른 건데 집에 우유를 시켜 먹었거든. 근데 우유가 막 이렇게 배달이 와. 플랜더스 개가 배달하는 그 병이죠. 그 병으로 온다니까. 실제적으로 주립대 같은 경우는 희한한 전공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이 희한한 게 뭐였었냐면 아이스크림 매니팩처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제조업 진짜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걔들이 진짜 이렇게 소젖을 짜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그래서 학교 내에 크리머리라 불리는 아이스크림집이 있는데 거기 막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 오면은 먹으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쫙 액쫙쫙 걸려있고 막 이렇거든요. 진짜 맛있어. 거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우유 넣어가지고 막 믹스업 해가지고 밀크쉐이크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희한한 게 그 크리머리 아이스크림을 학교에서만 팔고 학교 밖에서는 안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야, 니네 왜 학교 밖에서 안 팔아? 그랬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게 팻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제를 안 한 상태로 정말 그 fatty and fat 그래가지고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맛있긴 진짜 맛있죠. 어제 내가 지방 덩어리 막 먹고 있었으니까. 고에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 저도 이거 막 자료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났거든요.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여러분들 즐길 수가 있어. 또 한 개, 이런 지방에서 학교 다닐 때 정말 빼먹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미국 대학 생활의 꽃은 뭐냐? 풋볼이지, 풋볼. 보통 이 지방 학교들은 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풋볼 같은 데는 거의 애들이 환장을 해요. 그래서 막 텐트 쳐놓고 자고 막 얼굴에다 파란색 페인팅 칠하고 막 위 가발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진짜 재밌어. 여러분 풋볼 한 번도 그 직접 가서 보신 경우 거의 없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막 가기 싫은데 애들 가니까 그냥 억지로 한번 갔거든. 완전 빅 팬. 실제로 보면 정말 재밌어. 우리나라 그 사이즈상 이렇게 큰 경기장을 두고 땅 따먹게 하는 이런 스포츠가 개발되기 힘들지만 미국은 웬만한 학교들은 다 이런 스테디움을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이런 정말 미국 대학 문화의 핵심인 풋볼도 원 없이 즐길 수가 있는 게 바로 시골 학교들의 특징이지. 또 한 개를 설명드리자면 웬만한 주립대들은 뭐도 갖고 있냐면은 골프장도 갖고 있어. 이거 저희 학교 골프장이었거든요. 학교 골프장이 18호짜리가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설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가격도 3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세전 티켓이 한 300불, 한 40만 원 정도면은 3월부터 11월까지 원 없이. 진짜. 그래서 심심하면 가서 골프 치고 그랬어요. 그 미국에서 정말 즐겼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골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막 4명이 딱 맞춰야 돼요. 카트 끌고 막 캐디 붙여야 되고, 아니 캐디가 말해주는 대로 내가 공을 못 보내는데 내가 왜 캐디비를 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애들 대학생 때 골프 칠 때는 카트도 안 끌어.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정말 둘이 얘기하면서 자연 즐기면서 이렇게 슬슬슬 치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말 원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너무 어트랙티브 하잖아요. 그래. 또 한 개의 또 장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골프장뿐만 아니라 스키장도 갖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 스키장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리프트 막 올라가는데 이상하지 않아? 여기 밑에 보면은 안전바가 없지. 안전망이 없어, 안전망이. 여기 툭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그 리프트 교양 그것도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거 보드 들고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면 돼. 안타까운 건 이제 주변에 안전망이 전혀 없어서 잘못하다가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그 다음날 봄 정도의 시체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보드를 어디서 즐겨. 저는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너무 근데 심심해서 하게 돼. 정말 심심해서 거의 스포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프 진짜 많이 쳤고 겨울에 보드 많이 탔고 그리고 막 풋볼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바로 시골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 스포츠. 정말 진짜 좋아. 두 번째는 리빙 코스트가 한국의 서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훨씬 퀄리티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정말 안정적인 이런 풀 쳐다보면서 인생 통해서 언제 살겠어. 근데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약간의 우울증? 정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이런 거? 거의 9시 넘으면 밖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 술집도 막 10시, 11시 문을 그게 무슨 술집이야? 도서관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약간 좀 외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9시 넘으면 사람 그림자를 못 본다? 나 혼자 다 우주에? 뭐 이런 게 있지만 장점도 정말 많은 게 바로 이런 countryside life다. 한국에선 잘 즐겨보지 못하는. 그럼 how about the city?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시리인 뉴욕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의 저희 삶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해요. 제가 뉴욕에서 살던 집이 이런 데야. 갤럭시 타워 그래가지고 여기가 바로 허드슨 강 옆에 있는 높은 빌딩이었는데 여기 보면 시설이 좀 좋은 데 살았어. 그래서 실내 수영장, 이게 진짜 제가 살던 콘도에 있는 그런 실내 수영장 있고 막 야외 수영장 있고 막 뷰 끝내주고 그치? 안에 막 선탠 하는 데도 있고 뭐 시설이 진짜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요 정도 급 시설 되는 걸 시골에 살았었잖아. 그때 이제 700불 정도 줬다 그랬잖아요. 요런 정도 시설 살 때 그때 3,000불을 줬어. 3,000불. 그러니까 보통 한 4배에서 5배 정도 집값이 비싸다 생각하시면 돼. 물론 저는 좀 이렇게 좀 좋은 데 살긴 살았지만 낮은 데도 충분히 있거든. 근데 그래도 비싸다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한 2,000불, 한 2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지 사람답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 high-rise 된 skyscraper 사이에서 캠퍼스를 아까 제가 나온 펜스테이처럼 캠퍼스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에 있는 뉴욕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건물 내에 이렇게 학교가 딱 있어. 요건 이제 콜럼비아라고 이제 콜럼비아 유니버시티 아시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할렘가 근처거든. 그래서 나름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데 그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은 나름의 캠퍼스를 아주 소박하게 갖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땅값 더럽게 비싼 요런 데 있는 NIU 같은 데들은 학교 캠퍼스가 전혀 없어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건물 옆에 건물, 그러니까 뭐 강남에 뭐 이 건물 옆에 이 건물, 요 건물이 그냥 NIU고 바로 다른 건물 또 NIU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 구성이 돼 있다 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는 잘 없는 학교 건물 내에서 막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빼먹을 수 없는 거, 뉴욕이나 도시, 뉴욕 그러면 어때?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소호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브로드웨이라든지 전 세계 유명한 쇼들을 갖다 원 없이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퀄리티 높은 문화생활 콘서트도 유명 가수들은 다 이제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든지 링컨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다 쇼를 하니까 되게 수준 높은 엔터테인먼트랑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 또 뉴욕 그럼 빼먹을 수 없는 게 또 클럽이지, 그치? 예, 저 때는 막 제일 핫했던 클럽이 막 페리스 힐튼이 와서 그 생일 잔치 했었던 생일 잔치나 너무 올드한데 그치 생일 파티 했었던 그치 뭐 핑크 엘리펀트라든지 이렇게 되게 그 당시에 막 핫하다 하는 그런 클럽들이 다 뉴욕에 모여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마치 내가 뭐 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같은 이런 약간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드리자면 제가 뉴욕에 살아본 결과 도시에서의 가장 큰 단점, 거의 제가 보기에 유일한 단점 같아. 생활비가 너무 비싸. 한국의 서울보다도 약간 더 비싼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캠퍼스가 없어. 그러니까 도시 그런 정말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그 아까 플랜더스 개 우유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약간 각박한 느낌. 그리고 보통 이렇게 NIU라든지 이렇게 제가 이제 버클 컬리지 비즈니스 스쿨 나왔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 도시에서 다 일을 해요. 뭐 회계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하기 때문에 애들끼리 그렇게 교류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빼먹을 수 없는 게 엔터테인먼트. 그지? 술을 원 없이 마시고 너무 즐거운 나이라이프의 밤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죠? 이런 장단점이 각각 있어요. 이거는 영국의 런던에 간다든지 영국의 캔터베리 시골이라든지 똑같이 어플라이가 되는 거야.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야? 강원도 영월에서 학교 다니는 거랑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학교 다니는 거랑 그 느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성향이 진짜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펜스에 살 때 되게 여유로워서 좋았지만 정말 심심했거든. 막 벽 보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개 키우고 동물 키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뉴욕 살 때는 되게 바빴던 것 같아. 늘 재밌었어.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좀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교환학생 리스트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미국도 있지만 유럽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나라별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국에서도 4년 살았고요. 미국에서도 6년, 7년 이렇게 막 오래 살았었어. 그래서 각각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각 땅덩어리마다의 특색이 또 틀려. 이제 한국처럼 요만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가장 아시는 여러분들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될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핵심 뭐냐면 영어권 국가인지 아니면 그 외 국가인지 이렇게 나누게 될 거야. 우선 제가 유럽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영어권 국가니 아니니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도 학교들은 대부분 대학교생, 대학원생 이렇게 교환학생들을 받는 데들은 수업을 영어로 거의 다 진행을 해.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어를 자기 말처럼 굉장히 잘해요. 유럽 애들은 영어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보면 돼. 본인 걱정들이 나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유럽의 장점이 뭘까? 가만 생각해봤더니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여행 다니긴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유로스타 같은 거 기차로 프랑스로 갈 수 있고요. 프랑스에서 전 유럽이 다 유로레일 그래가지고 기차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 기차도 좀 빨라. 막 떼제베라든지 이렇게 고속열차 자고 일어나면 스페인, 자고 일어나면 포르투기스 막 이런 식으로 교통이 너무 잘 돼 있고 기차 타기 지겨워. 그러면 뭐도 있냐면 비행기도 엄청 싸. 제가 이제 영국에 살 때 잘 몰랐거든. 근데 영국의 물가가 더럽게 비싸긴 한데 싼 게 두 개가 있대요. 한 개가 전자기기 값인데 그거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쌌구나 생각하는 게 비행기표 값이 진짜 쌌어. 여기 보면 이지젯 그래서 너무 그리운 내가 한창 많이 이용했던 이 이지젯이 뭐냐면은 한국에 보면은 그 저가 항공사 있잖아요. 이스타항공이라든지 이거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또 영국이야. 그래서 영국에 여기 비행기 타면은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돈 주고 사 먹고 이런 저가 항공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가 항공을 최초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비행기 가격이 굉장히 싸. 네, 그래서 이거 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유럽 가는 느낌이 아니잖아.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 이거는 되게 가까워. 그래서 한 번에 one stone 갖고 two birds 막 프랑스, 뭐 럼, 뭐 포로로마, 뭐 이집트, 저 밑에 이집트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뭐 내가 다 갔다 온 데야 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모든 여행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되게 집중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뭐 터키 2주, 막 스페인 1주 막 이런 식으로 막 돌고 그랬거든. 전체를 다 돌기도 했었고 진짜 내가 앞으로 한국 돌아와서 난 이제 일이랑 학점이랑 대학원이랑 찌들어 살 건데 내 마지막 여행에 불꽃을 태워버리겠다 하시면 유럽만큼 좋은 나라는 없어요.
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여행 한번 갈 때마다 막 도장 찍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도 들어가는 공항에서 그냥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행 다니는 것도 비자 따로 걱정할 필요 없이 다 막 이동 다닐 수 있어. 너무 좋지 않아? 그리고 또 한 개 빼먹을 수 없는 장점이 뭐냐면 일을 할 수가 있어. 미국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교내에서밖에 일을 못해. 근데 교내에서 일하는 거 재미없어. 막 도서관이라든지 뭐 알잖아. 그쵸?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교외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아마 일주일에 20시간 조차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런던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인 에딘버러 아시죠? 거기 있는 메리 호텔, 왜냐면 제가 호텔 경영을 학사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턴십도 했었었고 그리고 브레이트 아만제라블류는 이게 약간 프랑스 편의점 같은 건데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이때 내가 일했었을 때가 정말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너무 반가웠어. 여기서 일했었고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막 이랬었어. 제가 영국에 처음 갔었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나이예요.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거 있잖아. 막 영어 공부할 때 막 한국말 쓰면 안 된다 해서 막 사전도 영영사전 하나 딱 들고 히드로 공항 용감하게 딱 내려가지고 캔터베리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멸시와 수모를 당했었지.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 있었어. 이거 이렇게 수업 듣다가는 영어 한마디도 안 늘겠다. 이거 계속 그냥 병신같이 앉아있다가 한국 가겠구나. 자존심 상해 이래가지고 역시 뭘 할 때는 돈을 받고 배워야 돼. 그래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브레이크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딱 하이어 됐는데, 그럼 학생분들이 막 이런 거 물으세요. 아니, 쌤 처음 갔었을 때 영어 못한다면서 어떻게 여기에는 들어갔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그 인터뷰할 때 물어보는 거 뻔하잖아. 여기 왜 지원했어요? 뭐 previous experience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갖다 막 다 써가지고 달달 외웠어. 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건 어느 정도 들릴 때였으니까 물어보는 거면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가지고 합격이 된 거야. 합격되고 난 다음에 그 고영주도 깨달았겠지. 내가 어디서 많이 모자른 애를 뽑았구나. 그죠? 근데 모자르다고 함부로 자르면 안 돼. 얘네가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를 이제 가슴으로 안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정말 일하면서 영어가 정말 많이 배웠어. 만일에 여러분이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이 여행과 정말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나는 차라리 미국에 가는 것보다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맞다고 봐. 영어 배울 기회도 훨씬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업 빼고서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어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유럽은 안 그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믹스업돼 있고 다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기회도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영어 돈 받으면서 일할 때 영어가 가장 빨리 는다. 라는 거 아시는 원리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만 또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로망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대학원이라든지 박사 뭐 이렇게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미국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교환학생 그 체결도 미국이랑 또 많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각 동부 이렇게 다 설명드릴게. 또 워낙 빨빨거리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모든 부에 대해서 다 가봤어요. 저랑 제일 친했던 아까 그 펜스테이드에서 저랑 살았던 그 중국 부자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서부에 살고요. 중부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동부는 또 제가 살았고 제 나와버리고. 그치? 서부는 어떠냐? 서부 빼먹을 수 없는 도시가 뭐가 있어요? 할리우드로 유명한 LA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문교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또 뭐가 있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는 센세레, 라스베가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하고 멕시칸적이고 열정적이다. 날씨가 너무 좋아. 12개월 크리스마스 때 제 중국 친구 놀러 가려고 서부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반팔 아니면 가디건 한 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어. 날씨가 좋다는 거는 너무 큰 베네핏이지.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를 동부는 춥고 비 오면 못 즐기지만 서부는 훨씬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서부 쪽에는 위쪽에 뭐가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 그 위에 휘슬러까지. 휘슬러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약간 꿈의 스키장인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친구가 가봤거든요. 거긴 스키를 어떻게 타냐? 헬리콥터를 빌린대요. 비싸긴 한데 한 번 빌리면 헬리콥터를 저 꼭대기에서 나를 내려준대. 그럼 거기서부터 쫙 내려오는데 잘 타는 애들은 막 3시간, 못 타는 애들은 6시간 정도 쭉 내려온대요. 너무 재밌겠지 않아? 그래서 막 내 친구는 거기 가면은 그 배낭에다가 그 뜨거운 물, 보온병에다가 컵라면 이렇게 싸갖고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먹으면서 막 내려오고, 요런 경험들을 그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명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약간 골프 매니아였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도박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라스베가스는 도박한 사람들도 물론 많긴 많지만 그거 외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쇼를 하는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너무 유명한 퍼포먼스 공연 중에 하나는 뭐 솔레드 서커스, 그래서 그 태양의 서커스, 물쇼 막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틀리게 공연을 하고요. 진짜 유명한 박싱 매치라든지 서커스 뭐 이런 거 다 블루맨 쇼 막 이런 것들도 그 라스베가스께 가장 화려하다. 그리고 골프 또 빼먹으면 안 돼.
아니, 왜 라스베가스에서 골프야? 왜냐면 라스베가스가 사막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있는다는 게 말이 좀 안 되긴 하겠지만요. 돈이 정말 많은 재벌들이 그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풀을 갖다가 막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골프장을 조성을 해놨어. 여기서 골프 치면 정말 느낌이 너무 그 외국적이고, 외국이죠. 그치? 그 외계적인? 암튼 되게 유니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제가 쳐본 데 중에서 라스베가스 골프장을 늘 언급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LA의 장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캘리포니아의 장점은 스포츠 즐기기 참 좋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크리스마스도 따뜻하다. 뭐 요 정도 느낌. 그럼 중부는 어떠냐? 중부 같은 경우에 대도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도시 뭔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미국답다고 생각하는 도시가 어딘지 알아요? 어딜 것 같아?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어딜 것 같아? 중부에 있겠네? 그 정도 눈치 있어야지. 어디? 시카고야, 시카고. 시카고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미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도시인데 그 이유는 당연해. 왜냐면 서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약간 히스패닉 느낌이 너무 강하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그냥 전 세계 여행객들이 다 몰려있어. 근데 중부는 딱 자기들만의 아이솔레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카고라든지 이렇게 뭐 위스콘신이라든지 이런 가장 뭐 밑에 텍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미국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도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시카고도 제가 참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흐르는 강을 미시간 리버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타워가 이 존 행콕 타워인데 여기 꼭대기 올라가면은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아. 그리고 시카고 그럼 제가 딱 떠오르는 페스티벌이 하나가 있거든. 무슨 페스티벌이냐면은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여러분 초록색이 그 잉글랜드 그 영국의 아일랜드 그 나라색인 거 알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영국 애들이 와서 이민 정책으로 건설한 나라잖아. 그래서 얘들이 아일랜드라든지 영국의 그 명절을 많이 세.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는데 이게 참 전 인상 깊은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뭘 하냐? 이거 봐. 뭐 한 거 같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시간 리버를 초록색으로 다 염색을 하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다 모든 사람들이 초록색 모자 쓰고 막 환호하고 파이어웍스 하고 스케일이 틀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랑 미국의 페스티벌은 이거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예, 요런 이제 즐거움이 있는 미국적인 즐거움 영국의 페스티벌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체 그 미국의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주립대 중에서 상위 주립대다 그러면은 대부분 중부에 있는 주립대들은 랭킹이 높아요.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가장 좋은 주립대가 뭐냐면 일리노이 스테이트, 얼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스테이트이 제일 좋은데 그것도 당연히 중부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립대 순위 짱 매기면 50몇 개가 넘는 이제 주립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짱 매기면 항상 넘버 원 하는 주립대가 어딜 것 같아? 중부에 있겠지, 그치? 어딜 것 같아요? 위스콘신 메디슨이 주립대 중에서는 거의 탑건이다 생각하면 돼. 굉장히 학교가 좋아요. 이런 좋은 주립대들이 중부에 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좀 오래 하긴 할 건데 대학 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아이비리그는 좀 약간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는 주립대, 요 정도면 진짜 여러분 웬만한 주립대보다 괜찮아. 가격 대비로 되게 좋아 학교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중부에 가서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놓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가장 많이 살았던 동부. 동부는 어떠냐? 뭐 동부의 가장 유명한 도시는 아까 말했지만 뉴욕 있죠. 뉴욕은 아까 도시에서도 도시 시골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화려한 여러 가지 쇼, 그치? 이 패션 위크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패션 위크 때문에 그 패션 디자인 스쿨 같은 거, 팔슨스라든지 FIT라든지 이런 패션 스쿨 같은 거 많고, SAV 그래가지고 비주얼 아트 하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음대 좋은 거 많고요. 그래서 예체능 애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렇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그 브로드웨이 쇼, 이 쇼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발레라든지 당연히 모델 하고 싶은 애들도 여기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물이 좋아. 물이 좋다고 보면 돼. 여자들 물이 진짜 좋아. 그래서 제가 여기 기억나는 바 중에 하나가 휴스턴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휴스턴 바라고 되게 핫한 그런 스트릿에 있거든요. 되게 잘 만들어놨어. 거기 일하는 애들은 모델 되고 싶어하는 애들, 지망생들만 거기 뽑거든. 웨이트레스로. 애들이 키가 막 이래. 진짜 날씬하고 팁을 엄청 받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런 여러 가지 예체능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뉴욕만큼 좋은 데는 없죠. 그리고 정말 아이비리그의 본고장. 공부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가장 비싼 학교들이 밀집돼 있지만 역시 명성으로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은 그런 보스턴이 있죠. 보스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MIT라든지 또 그 리버럴 아트 갤리 그 중에서는 힐러리가 나온 웨슬리안스, 스미스 이런 정말 유수의 학교들이 막 있어. 아시겠지만 동부에 아이비리그 아시죠? 이 모든 아이비리그가 다 보스턴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보스턴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버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최초에 만들어진 학교라는 거 아시죠? 정말 그 보스턴 가면은
그 느낌이 있어, 느낌이. 예, 정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학교가 되게 럭셔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애들 느낌이 다 나는 이 미국의 미래를 갖다 이끌어 나갈 엘리트다라는 느낌이 딱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 보스턴에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유럽 설명드렸고, 시골, 도시 어떤지 설명드렸고, 미국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렸어. 제가 직접 살았던 경험들을 다 갖다 댔거든.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살아있는 정보. 근데 제가 이곳저곳 많이 살아봤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어딜 가는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셔서 토플 점수 받으셨잖아요. 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환학생,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야.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목표를 딱 쟁취하셨어. 그래서 미국이건 유럽이건 갔단 말이야. 가서 집에서 심심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갔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밖에 나가.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냐 한번 길도 한번 걸어보고, 필요 없지만 운전면허증도 한번 따보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에 원 없이 여행을 다니라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려고 우리가 가는 게 교환학생이야. 거기서 단순히 공부 몇 글자 배운다고? 안 그래. 여러분, 그런 강의 같은 경우야 한국에서 테드 같은 거 봐도 퀄리티 좋은 강의 얼마든지 있어. 진짜 스스로 몸으로 부딪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갖고 오는 게 교환학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미래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 당장 교환학생 갔다 온 다음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결혼하고 애 낳고 어깨에 얹은 돌이 너무 많아서 옆으로 잠깐 한눈도 못 팔게 그렇게 여러분들 앞만 보고 갈 시간이 곧 다가와. 알겠죠? 여러분들 마지막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정말 후회가 없어요.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야 요새 유학 갔다 와서 별 볼 일 없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봐라. 아무도 교환학생 갔다 온다든지 유학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다. 제 주변엔 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걔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은 유학은 갈만해. 교환학생도 마찬가지야. 또 가고 싶어 이런단 말이야. So now it's your turn. 여러분들이 갔다 올 차례예요. 알겠죠? 예,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영단기 토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환학생 재미있게 갔다 오시고요. 더 즐거운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플 영단기 크리스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